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병이죠. 원인부터 관리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통풍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바로 요산 수치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정상 농도 보통 7.0 mgl/dl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요산이 녹지 못하고 뾰족한 결정 형태로 변해서요. 이게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요? 네, 그 결정들이 염증 반응을 확 일으키면서 정말 극심한 통증, 우리가 아는 그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거죠. 일종의 대사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요산은 왜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요산 자체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남은 뭐랄까 찌꺼기 같은 건데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원래 생기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배출이 잘 안 될 때 혈액 속에 쌓이면서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고요. 보통 음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기나 맥주 같은 거요. 그렇죠. 퓨린이 많이 든 음식, 예를 들어 붉은 육류, 내장류, 등푸른 생선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요산 생성이 늘어나죠. 근데 음식 말고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음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만, 특히 복부 내장 지방입니다. 겉보기엔 날씬해도 내장 지방 많으면 위험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연구 보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요. 내장 지방이요? 네, 그리고 과도한 음주, 아시겠지만 특히 맥주. 맥주는 요산 생성을 늘리고 또 배출은 막아서 정말 안 좋습니다. 맥주가 유독 안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마시는 과당 음료수 있죠. 이것도 주범 중 하나예요. 또 특정 약물, 이뇨제라든지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약물도요? 그리고 이게 남성분들한테 훨씬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경전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편이죠. 정말 원인이 복합적이네요. 그럼 그 통풍 발작 한 번 오면 얼마나 아픈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보통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흔한 부위가 엄지발가락 관절이에요. 엄지발가락이요? 네, 거기가 갑자기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이게 보통 며칠에서 한 몇 주 정도 가다가 저절로 가라앉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 발작이 점점 더 자주 오고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엔 발목, 무릎, 손목 여러 관절로 퍼져나가면서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네,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엔 증상은 없는데 피검사 해보면 요산 수치만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가 있고요. 증상은 없는데 수치만 높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즉 통풍 발작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엔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간헐기 통풍 시기가 있고요. 이걸 계속 치료 안 하면 관절 모양이 변형되고 여기저기 혹 같은 통풍 결절, 토푸스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됩니다. 만성이 되면 더 심각해지겠네요. 훨씬 심각해지죠. 관절 손상뿐 아니라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 심하면 만성 신부전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통풍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하고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었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아플 때 약 먹고 넘기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통풍은 한번 진단되면 거의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병처럼요.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2가지요? 네. 첫 번째는 급성 발작이 왔을 때. 이때는 일단 너무 아프니까 통증과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코티친,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써서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일단 통증부터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2번째 치료. 바로 장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요산 저하 치료입니다. 요산 자체를 낮추는 치료군요. 맞습니다.
발작이 1년에 2번 이상 자주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통풍 결절 같은 합병증이 보이면 이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목표는 혈액성 요산 수치를 꾸준히 6.0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작 재발도 막고 장기적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약들을 쓰나요?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평생 드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터트 같은 거나 아니면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약, 벤즈브로마론 같은 거를 쓰게 되죠.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특히 알로퓨리놀 같은 약을 처음 쓸 때 그 에칠레비 586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심각한 피부 부작용 위험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까지 필요한 약이군요. 그럼 약물 치료가 핵심인데 식습관 관리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옛날엔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퓨린이 든 음식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물론 간이나 내장, 정어리처럼 퓨린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은 여전히 피하는 게 좋고요. 붉은 육류 섭취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정 음식 몇 가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강 관리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체중 관리, 특히 내장 지방 줄이는 거,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 하루에 10잔 이상 권장하고요. 단, 음료수, 특히 과당 들어간 건 줄이거나 끊는 게 좋고 술은 당연히 줄여야죠. 특히 맥주는 정말 피해야 하고요. 맥주가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저지방료 제품이나 커피는 오히려 통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오, 커피가요?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무리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해도 그것만으로는 요산 수치를 목표치까지 아까 말한 6.0 아래로 낮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가져가는 것, 이게 통풍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통풍이 단순히 관절이 아픈 걸 넘어서 방치하면 정말 만성적인 관절 손상에 신장 문제, 또 다른 대사 질환까지 부를 수 있는 전신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요산 수치를 목표 아래로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 통풍이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대사증후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단순히 관절염 문제로만 봐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통풍 진단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통풍 진단 자체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건강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